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에너지 산업 강의를 맡은 배연호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한국 전력 산업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스 산업 발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스 산업은 크게 액화 석유가스, 천연가스로 구분할 수 있고 편리하지만 관리가 소홀해지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가스의 특성상 가스 안전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 전력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회의 강의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송변전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한국 전력 산업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전력산업 개요라는 주제로 전체 전력산업의 개요와 발전 현황, 전력산업 기술 발전에 대해 시대별, 분야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력산업의 특성을 보시면 전력산업은 국민의 일반 생활과 산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인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국가 기반 산업입니다. 발전, 송전, 배전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산업이며 발전 및 송배전 설비 자체가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이기도 합니다. 전력은 대규모 저장이 어려워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유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로 하는 투자 규모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 부분에서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적정 수준의 충분한 예비 전력 설비의 사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송배전 부분은 자연 독점 요소가 강한 네트워크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일단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공공재적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전력은 국민경제의 생산과 소비의 필수적인 요소로 수요의 탄력성이 크지 않고 공급도 단기적으로 매우 비탄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시장의 가격과 기능만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조장하고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재화인 전력의 특성상 발전, 송전 및 배전 설비에 체계적인 전력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나면 에너지 이동과 활용이 손쉬워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력산업 환경은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그에 따르는 사회 변동 등의 복잡한 원인들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의 증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중앙집중식 전력망에서 분산형 네트워크로의 변화와 소비자 선택권의 강화, 타 산업과의 융합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전력 산업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산업 간 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능형 계량 인프라 기술, 전력 수요자원 거래, 가상발전소와 같은 새로운 양방향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시장 패러다임의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산업의 발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전등을 밝힌 국가입니다. 전기 도입은 국민의 생활과 문화를 빠르게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근대화와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8년 만인 1887년 3월 경복궁 내 건천궁에서 전등에 불을 밝힌 것이 한국 전기산업의 출발점입니다. 경복궁에 세워진 발전소에는 설비 용량 7kW의 발전기 3대, 증기기관 보일러가 들어섰고 연료로 석탄을 사용했습니다. 초기의 전력산업은 전차가 주도했는데 1899년 동대문과 흥화문을 잇는 전차 시험 운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이후 1900년 종로 내거리 정류장과 매표소 주변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최초의 민간 전등이 점화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산업기술에 비해 기술 도입이 아주 빠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의 전력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해방 당시 총 발전 설비 용량은 남북한 합쳐서 약 194만 kW였습니다. 이중 수력 발전은 전체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1.2%였습니다. 당시 남한은 총 전력 수요의 60% 안팎을 북한의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송전을 중단하면서 남한 전역은 극심한 전력난을 경험하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벌어진 6.25 전쟁으로 발전 설비의 50%가 파괴되었습니다. 발전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도입 및 채화기를 보시면 본격적인 전원 개발로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61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원 개발 사업과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발전 설비 용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술 자립 및 선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해외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발전 설비와 송배전 설비의 설치, 그리고 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1995년 2월에는 필리핀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후 중국, 레바논, 미얀마, 리비아, 요르단, 멕시코 등의 국가로 무대를 점차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2004년 북한과 개성공단 전력 공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948년 전력 공급이 단절된 지 57년 만에 2005년 분단의 벽을 넘어서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력산업에 이어서 전력산업 기술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복합기술로서 산업 특성상 전력회사 이외에는 기술의 수요자가 거의 없으며 신기술 창출보다는 기술 활용 결과가 피드백되는 기술 개선의 비중이 큽니다. 기술 개발 성과는 직접적 수익 증대보다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 일반 산업의 잠재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전력산업계의 주요 이슈로 신기후체제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전통적 화석연료 개발과 보급,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보급에 따른 전력산업 구조 변화, 노후 전력 설비의 처리, 전력산업 시장 활성화 등이 거시적인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가 실시간 전력 사용 정보 등 소비자 관점의 변화를 수용하는 기술, 그리고 전력 저장 장치와 수요 관리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청정 발전, 직류송 배전, 초전도,
신재생 에너지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기술연구개발을 위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조성해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구원 등이 R&D 기관으로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산업 개요라는 주제로 전체 전력산업의 개요와 발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력산업과 전력산업 기술 발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전력산업의 각 분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야별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발전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